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요, 이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선생님이십니다.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해오셨고 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5년 동안 지금 파킨슨병 투병 중이신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환자들을 돌보셨고요. 30살이 심리학의 무게에 묻다 이런 책으로 얼마 전에 심리학 열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 아마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이런 책을 내셨는데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신지 오늘 좀 듣고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김혜남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그렇게 제가 매일 재밌으면 제가 환자죠. 뭐 가끔 이렇게 재미있으려고 노력도 하고요. 예. 재미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도 하고 뭐 가끔 힘들 때도 참 많지만은 예. 그 힘든 것도 재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같이 잘 이겨나가게 되니까요. 이전보다 조금 더 재미있어지는 거지 뭐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항상 재밌지는 않거든요. 첫 대답이 제일 재밌네요. 항상 그렇게 재밌으면 그게 환자입니까? 그렇죠. 항상 재밌으면 조증 환자죠. 그 아주 전문의다운 진단이로군요. 예. 네. 뭐 불가피하게 몸 아프신 얘기부터 안 꺼낼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화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예. 왜 자꾸 이렇게 움직이시지? 이럴 것 같아서 예. 그 파킨슨 병이 그렇게 막 몸이 잘 움직여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 병인데요. 약 부작용 때문에 약을 좀 오래 먹을 경우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몸이 자꾸 움직여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좀 정신없이 만들어드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파킨슨 병 어떤 병이죠? 이 뇌 측두엽에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가 파괴돼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몸이 뻣뻣해지고 손이 막 떨린다든지 그다음에 서행이라 해서 천천히 움직여지거나 아예 안 움직여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 이상이 온다든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고요. 그냥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진행을 좀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밖에 없고 제가 지금 딱 15년이 됐는데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15년 내지 17년이면은 거의 합병증이나 다른 걸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돼 있기도 하거든요. 네. 뭐 생각해보면 대부분 65세 이후에 발병을 하고요. 그래요? 예. 발병 원인 같은 것도 규명이 안 돼 있고. 발병 원인은 잘 모르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하긴 원인을 규명하면 또 치료까지가 가능할 텐데 지금 그 단계까지 안 가고 있는 거로군요. 예. 그 무하마드 알리? 무하마드 알리도 파킨슨이고 로빈 윌리엄스 얼마 전에 자살한 예. 그분도 알고 보니까 파킨슨 초기 증상으로 이게 우울증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살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예. 그 아주 희귀한 질병이죠, 그래도. 희귀 질병에 들어가죠. 근데 요즘에 참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젊은 나이에 발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저는 40대 초반에 발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15년. 예. 이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씩 어떻습니까? 증상이 조금씩 악화됐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약을 교과서적으로 3년밖에 못 쓴다는 약을 12년을 써고 버텼거든요. 그동안에 많은 이제 책들도 쓰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했는데 작년 이후로 조금 급격히게 진행이 좀 되게 하기 시작을 해서 고비를 좀 넘기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겪고 그러다 지금 다시 기적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
표현을 여러 가지 일들도 겪고라고 표현하셨지만 예. 제가 옮기자면 정말 이 생사의 경계를 넘나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뭐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지는 그렇게까지는 않아도 너무 괴로우니까 뛰어내리고는 싶었죠. 이게 고통이 참 심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제 몸을 꼼짝도 못하고 이게 누워가지고 1cm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예. 그건 뭐. 그리고 이제 약 먹고 반짝해서 한 2시간, 3시간 좀 움직이면은 그때 좀 뭔가 활동을 하다가 다시 약 기운 떨어지면은 이게 온, 오프라 그러거든요.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약 먹으면 스위치가 탁 켜져가지고 조금 활동하다가 스위치가 다시 딱 꺼지면은 근데 이제 이 스위치가 켜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지금도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온오프가 살짝 나타나고 작년에 비해서. 그다음에 기간도 굉장히 짧고 한 3, 40분 정도만 지속이 되고. 오프된 시간이? 예.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그 책을 쓰기 시작하신 것도 그 병을 앓게 된 걸 아시면서부터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원래 의사시니까 예. 몸이 좀 이상하다 이런 거 처음에 금방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느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의사들이나 의사 가족들이 큰 병을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참 무심해요. 예. 자기네 가족이나 자기 몸에 대해서는.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대충 소화돼서 그렇겠지, 뭐 해서 그렇겠지. 그리고 이렇게 환자들한테는 검사를 빨리 해보라 그러면서도 자기 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심하거든요. 의사들 나쁜 사람들이네요. 자기는 안 하면서 환자들한테만 막 열심히 뭐 하라고 그러고. 건방진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제가 아마 병을 진단받기 한 2, 3년 전부터 지금 생각하면 증상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서서히 시작이 됐는데 이제 다리를 자꾸 끌게 되고 글씨가 안 써지게 되고 세수하거나 양치질하거나 이게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도 너무 무리해서 피곤해서 그랬을 거야. 그리고 이제 병원을 안 갔는데요. 매일 병원에 출근하시면서. 예, 병원에 출근하면서 의사들은 자기가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찰대 위에 눕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처음에는 이게 제가 딱 증상을 보니까 루게릭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예. 눈앞이 깜깜했죠. 스티븐 호킹 예. 루게릭은 3년 내지 5년이거든요, 보통. 근데 다행히 이제 그건 아니고 파킨슨으로 진단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저도 남들하고 똑같더라고요. 저는 좀 제가 고상하고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남들하고 똑같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흔히들 이런 병이 생기면 내가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망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저도 그리고 이 진단을 받고 나서 한 달간을 병원을 그냥 안 나갔어요.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내가 왜 뭘 잘못했나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러고 이제 맨날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우울해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게 여기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좀 내가 회복을 해야지. 그리고 우울증 약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어느 날 천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한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 단지 현재가 좀 불편하고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는 거 외에 나는 그대로인데 예. 내가 왜 오지도 않는 미래를 끌어다가 현재를 망치고 있지? 그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깨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꿈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애들도 데리고 미국에 가서 분석 스쿨에 들어가서 분석가가 되려고 정신 분석. 예.
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제 접었어야 됐죠. 스트레스 받고 미국 가면 안 되니까요, 거기서. 그러면서 아마 제가 책을 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깊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포기하면서 대중들한테 말을 걸기 시작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보통 그것도 발달 심리학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뭔가 충격적인 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든가 뭐 자기의 지금과 같은 중병이라는 사실을 앓게 되면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뭐 그러다가 그렇죠. 현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뭐 그런 단계를 다 거치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제가 애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걸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과정을 거쳤기 그걸 때문에? 애도 과정이라고 해요. 애도? 내가 상실한 걸 슬퍼하고 떠나보내는 과정. 아, 그게 아니면은 이게 병적인 애도가 되면은 만성적으로 계속 우울해지고 예. 계속 부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슬퍼해버리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요. 슬퍼할 땐 슬퍼하고 그 다음에 떠나보내고 새로운 걸 맞아들이는 게 애도거든요. 네. 좀 아까 이게 지나가듯 하신 표현인데 제가 막 적었어요. 현재가 조금 불편할 뿐이고 미래가 약간 불확실할 뿐인데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끌어다가 현재를 이렇게 망치고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예. 사람들이 흔히들 하지 않아도 될 걱정하면서 현재를 망치는 사람 많잖아요. 대부분이 뭐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몸에 불편함을 느끼시면서도 이런 깨달음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불편한 사람들하고 많이 생활을 해봐서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에 처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부러져도 다리가 하나가 잘라져도 나는 나고 그대로 나는 변함없는 나고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조금 변형이 됐다 그래도 나는 그냥 김해남 그대로인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할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긴 하지만 두려워지잖아요, 자꾸만. 누구한테나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은 누구한테나 흘러가고 어떤 일이든지 누구한테라도 알게 뭐예요. 지금 내가 가다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누가 어떤 일을 당할지. 네. 우리가 그냥 조심해서 살면 되는 건데 그냥 내가 남아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바로 그게 오지도 않은 미래를 끌어다가 예. 현재를 망치느냐. 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감사하라 그 말씀. 그리고 현재를 즐겨라. 현재 즐길 거는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내가 이거를 현재를 불행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예.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또 그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제가 농담삼아 달팽이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달팽이 의사.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니까 움직임의 반경이 좁아지고요. 예. 근데 이게 움직임의 반경이 좁아지고 천천히 움직이니까 주변의 것들이 소소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마이크로 월드가 열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몸이 안 좋으실 때는 거동도 이렇게 걸어 다니시기도 어렵고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거의 어떨 때는 기어다니기도 힘들 정도, 기는 것조차 힘들 정도가 될 때가 있거든요. 뭐 하루에도 땀이 그냥 온몸이 다 마치 저기 비 맞은 것처럼 젖어서 옷을 몇 번씩 갈아입어야 되기도 하고 자율신경의 이상이 오면 심박동수가 140이 넘어가면서 막 숨이 다 이제 갑갑해지기도 하고 근데 기다리는 거죠. 이제 좋아지는 시간을. 그러면 그때 뭘 할지를 상상을 하고 좋아지면 뭘 할 것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뭘 하고 가서 꽃밭에 가서 물도 좀 더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것도 해 먹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배터리가 딱 떨어지게 되면 이제 로보캅
빵 죽듯이 이제 누워 있다가 뭐 이거를 반복하는 건데요. 그래도 저한테는 고통이 없어지는 시간이 오니까. 온 오프의 온이. 예, 온이 오니까. 예. 그걸 기다리면서 이제 견디는 거죠. 뭐 버티고 견디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차피 살아가야 될 건데. 어차피 살아가야 될 건데 기왕이면은 좀 재밌게 살아야지. 웃으면서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고 그 책도 쓰고. 네.